안녕하세요. A달의 백장미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임시치아 제작 A2G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회차 정도로 일단 계획을 잡아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임시치아 제작 전 필요한 정보부터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재료 소개 그리고 주의사항, 하악, 상악, 대구치 또 소구치도 포함해서 전치, 브릿지까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은 왜로 시작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왜 내가 만든 임시치아는 구강 내에서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왜 분명히 마진을 내가 제작할 때 딱 맞게 설정을 한다고 했는데 왜 마진이 점점 짧아지는가? 그리고 왜 제작 도중에 임시치아가 지대치에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식의 접근은 이제 저연차 선생님들에게 종종 발생하는 문제점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난 후에 왜 내 치아는 예쁘지 않을까로 접근하셔야 순서가 매끄럽게 흘러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먼저 제시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왜 내가 만든 게 예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형태에만 집중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업무 효율을 점점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방금 먼저 제시한 외의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임시치아 제작 전 필요한 핵심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제가 추천하는 그리고 제가 잘 사용하는 재료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레진이 있을 거고요. 레진은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얼라이크나 아니면 스냅 그리고 밀키 같은 제품들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는데 각각 레진별로 뭐 경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성이라든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덴처버가 있는데 덴처버 같은 경우는 뭐 굵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얇은 덴처버를 선호하기는 합니다. 굵기가 조금 굵어질수록 내가 삭제하려고 하는 부분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뭐 내가 의도한 것보다 조금 더 삭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핸드피스의 방향이나 아니면 스냅에 따라서 좀 굵기를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피셔바라고 부르는 카보이드 버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700번 주문하실 때 보시면 700번 버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어쩔 수 없이 저 부분은 머리가 조금 굵다 보니까 네모 형태죠. 플랫한 형태다 보니까 저 얇은 툴을 그루브를 삭제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루브 모양이 네모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각지게 보기 싫게 된다 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점점 얇게 된 머리 쪽으로 갈수록 형태가 조금 얇아지는 툴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코튼 버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팔리싱 할 때 사용을 많이 하죠. 그리고 러버 힐, 러버 포인트 이 두 가지는 당연히 연마 재료에 포함되고요. 다이아 드레서를 사용하시지 않는 선생님들이 꽤 계신데 다이아 드레서 같은 경우는 뒤쪽에 뭐 안내 드릴 테지만 그 브릿지를 사용하게 될 때 엠브레저를 조금 더 매끄럽고 그리고 지금 뒤에 보이는 다이아몬드 디스크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날이 너무 얇고 칼날 같다 보니까 디스크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칼로 썬 듯이 선이 쫙쫙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러버 힐을 다이아 드레서에 조금 얇게 갈아서 사용을 하시면 이 칼날 같은 선들이 눈에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세퍼레이트 하는 그 과정이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마지막 아이템은 여기 보이시는 컬러 샤프심이에요. 임시치아를 다 제작하고 나면 우리가 버컬 표시라든지 아니면 링걸 표시를 그리고 또 컨택, 마진 등을 샤프로 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제 손에 그게 계속 묻죠. 바세린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연필의 그 검은 부분이 손에 계속 닿고 그 까만 부분이 임시치아에 계속 옮겨 붙으면서 다 제작을 하고 나면 약간 시커멓다는 느낌이 들면서 임시치아가 굉장히 지저분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컬러 샤프심을 추천드리고요. 스테들러 그냥 그 우리 형광펜이나 샤프, 볼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거기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나와요. 단점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샤프심보다 강도가 조금 약해서 자주 부러지긴 하는데 최대한 임시치아를 조금 깔끔하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컬러 샤프심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핸즈온 세미나 그 실습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언더컷이 있고 그리고 셀프 큐링 레진의 특성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먼저 언더컷부터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컷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을 유지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삽입로의 방향이 쫙 들어갈 때 걸려서 안 빠지는 영역을 우리가 치과에서는 언더컷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 언더컷은 지대치에 있을 수도 있고 인접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대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회색 부분이 치아고요. 그리고 노란색 아이보리 색상이 우리가 만드는 임시치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회색 부분이 지대치의 프랩 형태는 사실 뭐 기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진료실의 위생사 선생님들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지대치가 어떤 형태로 프랩이 됐는지 얼른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검정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마진이고요. 왼쪽 치아부터 한번 살펴보면 프랩이 굉장히 뭐 깨끗하게라기보다는 저희가 임시치아를 뺐다 넣었다 하기 좁은 형태로 프랩이 되어 있죠. 이런 케이스는 임시치아를 저희가 구강 내에서 레진을 찍고 나서 다시 뺄 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매끄럽게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굉장히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흔히 항아리 형태의 프랩이라고 하는데 머리 쪽이 훨씬 넓죠.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임시치아를 찍고 다시 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더컷이 걸리는 부분에서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임시치아는 저연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가끔씩 너무 굳어버리면 빠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임시치아 레진을 찍기 전에 프랩 형태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언더컷이 조금 발생하는 치아다 같은 경우에는 구강 내에서 레진이 너무 많이 경화되기 전에 얼른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프랩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 보이실까요? 이 부분에 프랩 형태가 마진이 수프라 마진으로 잇몸보다 약간 위에 설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진 아래로 살짝 안쪽으로 말리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프랩 자체는 언더컷이 없고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됐지만 우리가 임시치아를 찍었다가 빼는 과정에서는 마진 아래쪽에 언더컷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프라 마진으로 제작 프랩된 지대치에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빠른 경화가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전에 구강 내에서 뺐다 꼽았다 하면서 이 언더컷이 설정된 부분을 임시치아가 탄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제거하면서 조금 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잇몸에 저기 수프라 마진에 걸리면서 딱 걸리게 되죠. 반대로 인접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원장님께서 아무리 깔끔하게 깨끗하게 프랩을 잘 해주셔도 인접치 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는 컨택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택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진을 최대한 붙이려고, 그리고 임시치아 레진이 지대치에 딱 달라붙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게 하려면 아무래도 임시치아를 꾹꾹 누르면서 언더컷 아래로 레진을 조금 밀어넣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도 지금 보시는 얘는 굉장히 깨끗하게 언더컷 아래로 임시치아가 쫙 깔끔하게 커팅이 된 형태죠. 이런 형태는 당연히 빠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1차적으로 조금 마진을 붙이고 내면을 꽉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앞접을 임시치아 레진에 가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인접치 언더컷에 레진이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할 거예요. 이 상황에도 당연히 최종 경화가 레진이 일어나고 저 부분이 딱딱하게 경화가 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안 빠질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강한 힘으로 가지고 빼게 되는데 당연히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제작을 할 때 이렇게 빠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원장님을 부르게 되고 좀 혼나는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임시치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접치 언더컷까지 꼭 체크를 하고 레진을 찍는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마진 설정인데요. 마진 설정은 사실 딱 찍고 나면 레진마다 특성이 좀 다르긴 한데 어떻게 마진 부분이 굉장히 깨끗하게 인기가 되는지 아니면 조금 동그랗게 뭉뚱하게 인기가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레진 중에 스냅 같은 경우는 좀 깨끗하게 레진이 딱 마진이 찍혀 나오는 편이고요. 얼라이크는 좀 물성이 굉장히 좀 성형을 하기엔 저희가 자율성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마진 형성에서는 뭐 릴라인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마진 설정은 훨씬 쉬운데요.
보통 프랩이 그 치은 서브 마진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숄더 마진이 있다고 할게요. 숄더에 이렇게 한 1, 2mm 정도의 띠가 생성이 되는데 이러면 내 쪽에 안쪽에 있는 마진과 바깥쪽에 있는 마진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임시치아를 잘 찍는다고 하면 저렇게 꾹꾹하고 덩어리가 하나 붙었죠. 이 상태에서 한번 빼볼게요. 빼보고 나면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위 지금 안쪽에 마진 하나, 바깥쪽에 마진 하나 딱 단면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인기가 되어서 빠져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바쁘다 보면 의식적으로 안쪽 마진만 체크를 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프랩 형태가 마진이 두 줄로 이렇게 숄더를 가지고 프랩이 되었다면 바깥쪽 마진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임시 치아를 제거를 하고요. 마진을 설정을 안쪽에만 딱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진 방향 따라서 덴처보로 주변의 살들을 제거를 하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 마진은 삭제가 되면서 안쪽 마진에만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얘를 다시 구강 내에 꽂아보면 확인되실 텐데 이 부분 보시면 지금 마진이 짧은 듯한 형태가 나오면서 안쪽으로 쫙 말려 들어가는 게 눈으로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당연히 마진이 짧은 걸로 확인이 되고 우리는 릴라이닝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진 설정 같은 경우는 안쪽 마진, 바깥쪽 마진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안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설정을 해서 바깥쪽에 이제 잉여 레진만 제거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삭제 방향도 중요한데 우리가 방금 보신 것처럼 임시치아를 이렇게 좀 내면이 보이게 우리 쪽으로 가지고 덴처바로 삭제를 하셔야 되는데 교환면만 계속 예쁜 형태만 신경 쓰시다 보면 교환면을 머리 쪽으로 두고 우리가 막 삭제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다 하고 나면 안 보였던 반대쪽이 마진이 이제 삭제가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 부위인 컨택, 마진 이런 부분들은 우리 눈에 보이게 한 상태로 바로 이제 조작을 하셔야지 불필요한 삭제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릴라이닝이랑 그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릴라이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없으면 가장 좋은 과정이죠. 릴라이닝 과정에서 레진을 한 번 더 믹싱하게 되고 그 경화 시간을 기다리는 건 체어 타임을 늘리게 되는 가장 안 좋은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인데 릴라이닝이 꼭 끼어 있다고 해서 안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저 과정이 제외가 되면서 체어 타임이 짧아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과정에서 최대한 마진이나 불필요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인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작업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종종 물어보시는 게 릴라이닝이 필수 과정인지를 물어보시는데 릴라이닝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핸드피스 그립도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분은 펜슬 그립으로 이렇게 손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안쪽으로 손바닥으로 핸드피스를 잡아서 당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방식이 정답이다 하는 건 아니에요. 손으로 잡았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글씨를 써보면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정밀한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고요. 손바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펜슬 그립을 잡았을 때는 핸드피스를 구강 내에서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손목 스냅에 의해서 펜슬이 이렇게 안쪽으로 꺾여 들어오고 브릿지에서 우리가 이 디스크로 선을 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선이 내가 원하는 손목 그립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일자로 선을 끊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손바닥으로 핸드피스를 잡고 이렇게 당긴다는 느낌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조금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브릿지 과정을 할 때 이렇게 당겼을 때와 그리고 이렇게 당겼을 때 약간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언더컷 과정에 대해서 이제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달앱 소장 백장미입니다. 지난 이론 강의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16번 상학 제1대 고치 핸즈온 코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소개를 조금 드릴 텐데 오늘 주 재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얼라이크 레진 사용할 거고요. 파우더랑 리퀴드 있고 얼라이크 레진 같은 경우는 지금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실습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분리제로 사용을 할 거고요. 툴을 순서대로 조금 소개시켜 드리면 제일 우선으로 덴처버 있고요. 그리고 700번 카버이드 버, 이건 그루브 삭제하는 데 사용될 거고요. 러버 포인트나 실리콘 포인트, 그리고 실리콘
휠이나 러버 휠, 마지막으로 다이아 디스크 이렇게 주 재료로 툴은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덴처버부터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덴처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굵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2개 정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얇은 툴은 조금 더 세밀한 삭제를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절삭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좀 굵은 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굵은 툴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레진을 삭제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의도한 부분은 보통 그 포인트가 위쪽에 조금 잡히기 쉬운데 이 부분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아래쪽이 면적이 넓어지면서 원하는 부분보다 조금 더 삭제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삭을 우선순위로 삼으신다면 조금 고연차 선생님들께서는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저연차 선생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얇은 툴을 사용하시는 게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700번 커버이드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되게 얇은 부위 마진을 조금 더 얇게 붙이거나 아니면 얇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툴인데 그루브에도 이 툴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끝부분이 각져 있어요. 네모나게 강져 있기 때문에 그루브를 사용하실 때 너무 이렇게 직각으로 평면에 직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 네모난 각이 그대로 살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각선 이렇게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실리콘 휠이나 러버 휠 그리고 러버 휠이나 러버 포인트가 사용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생긴 끝이 조금 얇은 포인트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디스크처럼 이렇게 얇은 휠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는 재료 소개에 함께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다이아몬드 디스크 여기 이 부분에다가 얘를 좀 갈아서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이 부분은 이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렇게 얇고 뾰족한 휠을 사용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그 절삭이나 세퍼레이팅에 되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칼날 같은 것들이 이 다이아 디스크의 날들이 굉장히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마가 포함된 이 힐을 절삭을 한 후에 좀 깨끗하게 간 후에 얘를 절삭으로 같이 사용하면서 표면을 자연스럽게 팔리싱을 하면서 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추천드리는 팁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컬러 샤프심이에요. 샤프는 검정색이다 보니까 손에도 굉장히 많이 묻고요. 온면에 이렇게 다 묻히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임시 치아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샤프심 준비해 놓으시면 훨씬 더 깔끔한 임시 치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레진을 조금 믹싱해보고 우리가 처음 이론에서 말씀드린 제가 언더컷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레진을 찍기 전에도 보시는 것처럼 임시 치아나 아니면 최종 보철물도 마찬가지죠. 원장님이 프랩해 주신 형태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레진이 경화되고 나면 딱딱한 걸 이 안에서 뽑아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언더컷이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음영이 있는 제품 같은 그 상태 같은 경우는 뭔가를 찍어서 꺼내게 되면 그 음영이 오히려 유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장님의 프랩에 언더컷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인접치가 컨택을 포함해서 아래쪽으로 다 대부분 말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말리는 형태에 레진이 끼어 들어간 후에 뺐을 때 빠지진 않는지 미리 다 확인을 하시고 레진을 찍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레진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딱딱한 상태가 되기 전에 조금 더 말랑한 상태일 때 얘를 빨리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레진을 믹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 경화 시간이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속고든 아니면 레진이든 파우더랑 리퀴드를 믹싱해서 사용하는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리퀴드가 먼저 들어가야지 경화 시간을 조금 더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러버볼에 재료를 넣을 때도 파우더보다는 리퀴드를 먼저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 어떤 재료든 혼수비가 정해져 있죠. 그 혼수비 따라서 딱 맞춰서 하면 적당한 농도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면 얘를 많이 넣거나 얘를 조금 더 많이 넣어서 너무 되거나 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계속 첨가되고 믹싱이 의도치 않게 더 많이 이루어지면 얘는 똑같이 경화 시간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정해진 혼수비를 따르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일단 설명드린 대로 조금 정석으로 리퀴드부터 먼저 조금 넣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진 양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레진 양을 처음에 하시면 지금 이 얼라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 딱 쏟는 순간 후두두 흘러나옵니다. 후두두 흘러나와요. 그래서 쏟고 나면 아마
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 빡빡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이 혼수비를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얘를 믹싱용으로만 연습하시면 아마 원장님이나 실장님, 팀장님한테 많이 혼날 거예요. 재료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죠. 그래서 믹싱하시고 임시 치아를 한 번씩 꼭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믹싱하는 건 제가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릴 건데 어떤 분은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은 얘가 빨리 굳기 위해서 쓸데없는 믹싱을 이제 강제로 이렇게 가해주는 거죠. 얘를 이렇게 가하고 나면 지금처럼 좀 묽은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살짝 굳기 시작하면 이 공기가 얘가 이제 다시 다음 부분으로 합쳐질 때 공기를 물고 합쳐지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기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기포 자체를 말끔하게 팔리싱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바쁠 때는 왕창 저어주는 거 괜찮고요. 처음 내가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적고 나서 어느 정도 믹싱 리퀴드랑 액체가 많이 섞였다 하실 때 그냥 두고 기다리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리퀴드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가울 때 경화가 조금 지연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급할 때는 따뜻하게 두면 빨리 경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데 날씨를 굉장히 많이 타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편합니다. 스냅 같은 경우는 이 얼라이크 말고 다른 소재죠. 스냅 같은 경우는 이 얼라이크보다는 경화 시간이 조금 더 느리게 진행이 되긴 하지만 수축에 조금 유리한 편이고요. 얼라이크는 경화 시간을 조금 빨리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수축이 조금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레진 특성을 빨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깥쪽에 약간의 가루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점점 묽은 이제 흐르는 느낌이었으면 스파츌라에 붓기 시작하고 바깥쪽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죠. 타이밍을 기다려 볼 거예요.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동안 손에 바세린이나 물 같은 것들을 묻히면서 내가 임시치아를 손에 묻혔을 때 이 끈적끈적함이 손에 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을 딱 깨끗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모델이 있다면 모델에 연습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구강 내에 진행을 하실 때는 이제 분리제를 발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손으로만 바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일회용 칫솔을 보통 사용을 하고요. 분리제를 발라서 여기 엠브레저 사이사이를 분리제도 굉장히 꼼꼼하게 발라줄 예정입니다. 발라주고요. 분리제 같은 경우도 원래 이 소재가 좀 고체형이라서 굉장히 되죠. 이 된 부분이 너무 많이 뜨이게 되면 치아 내면에 표면에 붙고 이게 임시치아의 내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얇게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 바르고 난 후에는 손의 열감 같은 것들을 글러브를 끼고 있으면 많이 전해지진 않겠지만 따뜻하게 좀 만들어주면 전체적으로 그 되직한 느낌이 살짝 녹으면서 표면이 좀 매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치아를 만들기 좋은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됐죠. 자, 이렇게 누르면 벽에 안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를 어느 정도 뜨고 제작을 할 건데 처음에 임시치아를 이렇게 제작하기 시작하면 양을 굉장히 믹싱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양 조절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가득 채워서 레진을 믹싱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다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끝나고 이 시저로 잘라내야 될 부분도 많고 우리가 덴처보로 삭제해야 될 영역도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가득 채워서 레진을 많이 만들었더라도 내가 빨리 연습을 많이 해서 아니면 지금 누군가가 하는 이 양을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이 정도면 양이 충분한 편이거든요. 근데 프렘 양도 확인하셔야 돼요. 인접치에 비해서 이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 우리 원장님이 프렘 양을 좀 많이 가져오시는 분이어서 이 양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이때도 양을 조금 추가를 하시면 좋은데 제가 지금 일단은 넉넉하게 사용한 양을 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놓고 자, 이제 앞접을 할 거예요. 손으로 쭉쭉 눌러 줄 텐데 아무래도 구강 내에 들어가다 보면 이 교환면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래도 자, 위쪽에서 한번 누르고 아래쪽으로 잇몸을 약간 닫아준다는 느낌으로 같이 살짝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면에 우리가 눈으로 못 보는 부분까지 레진이 다 밀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 타이밍을 기다리느라 레진이 너무 굳게 되면 또 얇은 부분, 우리 아까 엠브레저 언더컷이 있던 부분까지 레진이 다 밀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기다릴 거죠. 레진이 굳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양이 굉장히 적당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적당하다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이때까지 레진을 다 앞접하고 믹싱해서 얹어보면 굉장히 레진의 크죠? 인접치를 다 덮을 만큼, 다 쌓을 만큼
크기 때문에 나오고 나면 시저로 자르기 바쁘실 건데 지금 양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그 덩어리 같은 느낌? 예를 들면 지금 손가락으로 치면 엄지 손톱보다 작아야 돼요. 되게 많은 양을 엄지 손톱 반톱 정도의 덩어리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상태로 우리가 한번 기다려 볼 겁니다. 기다리다 보면 열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열이 난다는 건 이제 경화가 시작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열이 나고 나면 경화가 최종적으로 끝나기까지에 빨리 얘를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 컨택 사이로 이 치아 같은 경우도 보면 컨택 사이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언더컷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면 얘가 빠져나오지 않죠. 뺄 때도 뭐 보통 핀셋이나 포셉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하는 이유는 얘가 경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잡고 꺼낸다고 하면 제가 일단 지금 덜 굳었으니까 한번 빼볼게요. 자, 뺄 거예요. 빼는데 지금 보이시죠? 여기 보이실 텐데 빼면서 이미 마진이 다 뭉개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상태로 당연히 지금 다시 넣었다 뺐다 하면 이미 지금 경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뭉개진 상태로 다시 굳어버려요. 그래서 완전 경화가 되기 전에 이 몸은 쫙 붙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손으로 내가 변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애를 잡고 빼는 게 아니라 이런 도구로 여기를 잡고 당길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경화가 덜 돼서 이 가위가 딱 표시가 나면서 잡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경화가 진행됐고요. 일단은 제가 한번 빼봤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빼봤기 때문에 손으로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경화가 조금 많이 진행된 상태거든요. 제가 아래쪽에 언더컷을 보여드리려고 조금 늦게 빼긴 했는데 마진 영역이랑 같이 조금 제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이 상태로는 이제 하드 스테이지가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사실 보면 딱딱 소리가 나면서 완전히 굳어버렸죠. 구강 내에서 이게 들어가 있고 이제 계속 손으로 체크를 하는데 손톱이랑 닿아서 딱딱한 경조직이랑 또 우리 손톱이 딱딱한 부분이랑 닿았을 때 지금처럼 이런 딱딱딱 소리가 나면 뺄 타임이 지난 거예요. 이제 혼나실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라야겠죠. 이런 디스크를 가지고 오거나 얇은 툴로 얘를 잘라내고 빼야 되기 때문에 얘는 뺀 후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컨택이랑 그리고 컨택 부분 그 다음에 빼기 전에 그리고 딱 빼고 나서 바로 딱 하셔야 될 게 지금 제가 검지로 버컬을 잡았고 엄지로 링거를 잡았죠. 빼고 버컬 링거를 빠르게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다 깎고 나서 딱 꽂았는데 여기에 있어야 될 게 여기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연필로 버컬, 링거를 꼭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마진이 우리 모델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임시 치아를 이렇게만 만들면 좋겠다 하는 예쁜 모델이 준비되어 있죠. 모델에 숄더가 한 1mm 정도 잡혀 있어요. 마진의 두께가 1mm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진을 두 줄이 잡히는 거예요. 두 줄이 잡혀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제일 안쪽에 있는 마진을 이렇게 돌려서 표기를 하죠.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아마 배우시거나 들으실 때 처음에 샤프를 이렇게 사선으로 세워서 안쪽에 넣고 쭉 돌리면 거기가 마진이다 하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지대치에는 숄더의 두께를 1mm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 마진도 같이 집어주셔야 돼요. 선이 두 개 생기고 우리는 이걸 삭제할 때 바깥선을 기준으로 삭제를 하셔야 되지 안쪽 선을 기준으로 삭제를 해버리면 다 깎고 나서 이 지대치 구강 내에 다시 넣었을 때 바깥쪽 마진이 완전히 말려버리면서 오히려 마진이 짧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샤프는 빨간색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조금씩만 꺼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더컷과 그리고 마진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